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살고 있던 35살의 데니얼 하킨스. 그녀는 동양인이 많이 살고 있던 동네인 리얼만이란 곳에 아시안 문화센터에서 무려 4년이 넘게 일을 해오던 성실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상한 성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따랐고 부모님들 또한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그녀를 신임하고 있었죠. 그러던 2012년입니다. 데니얼은 새로운 관심사에 눈을 돌리게 돼요. 그것은 바로 악마를 숭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강령술을 검색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점점 심취하는 것 같더니 결국 그녀는 선을 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이 의식에 끌어들이기로 했던 겁니다. 2012년 6월 9일 토요일의 해질녘이었습니다. 데니얼은 지난 4년간 가르쳐 오면서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6명의 소년과 1명의 소녀를 부둣가로 모이게 했어요. 사진에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모두 동양계 아이들이었는데요. 웬일인지 센터 밖에서 이렇게 선생님과 만난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나 있었죠. 물론 왜 만나는지는 전혀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단순하게 캠핑이나 바베큐, 캠프파이어를 즐길 것으로만 생각했죠.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마중한 데니얼은 곧이어 작은 불을 피워놓고는 아이들을 동그랗게 앉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가 숭배하고 있던 악마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악마를 몰아내는 엑소시즘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순진한 아이들이에요. 악마라고 하면 무서움도 있지만 호기심도 있었죠. 그리고 평소에 너무 믿고 따르던 선생님의 말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불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서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데니엘 선생님이 알려주는 춤과 동작까지 따라하면서 정말 너무도 괴상한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이 의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데니엘은 엑소시즘의 하이라이트라면서 몸의 일부를 잘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악의 기운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을 태워야 나쁜 기운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설득합니다. 점점 기이해지는 이 행위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주저하게 되죠. 그러자 데니얼이 번쩍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들더니 아이의 손목에 가져다 댔어요.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불이 힘없이 꺼져버립니다. 그러자 여기에 화가 났는지 데니얼은 준비해온 알코올을 꺼냈고요. 아이의 손에 부은 후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때 아이는 손에 2도 화상을 입게 돼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합니다. 괜찮아. 악마는 이제 다시 널 찾아오지 못할 거야. 그러던 데니얼이 이번엔 다른 아이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깨진 병의 끝으로 아이의 등과 목에 상처를 냈죠. 이게 끝이 아니라요. 작은 열쇠 하나를 불로 달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낸 상처를 지집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한 후에 데니얼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네도 몸의 일부를 직접 잘라야 하고 그걸 불로 지져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이 모든 건 악마를 몰아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서 무섭게 소리쳤죠. 그렇게 아이들의 기억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엑소시즘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 스토리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날 이후 이 의식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 어느 누구도 그날 일을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존경하던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마나 엑소시즘을 운운하면서 몸에 상처를 입혔다? 이게 결코 유쾌한 일일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듯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아이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친구한테 그날 일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친구가 이게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부모는 뭔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바로 경찰에 심각성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은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은 학대죄로 데니얼을 체포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이들이 그날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강압적인 엑소시즘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 한 명인 17살의 스티브는요. 미디어가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I'm okay, I'm fine 이라는 말, 나는 괜찮아요 라는 말만 남기고는 끝끝내 증언을 거부합니다. 데니얼이 체포됐죠. 하지만 피해자 아이들은 굉장히 비협조적이죠. 그러니까 조사가 쉽사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데니엘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일을 했는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데니얼이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행적을 경찰이 파헤치게 되는데 보니까 최근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는 성범죄 피고인으로 고소를 당했던 기록도 있고 남편을 상대로 가정폭력죄로 고소한 기록도 있고 그러면서 이 남편과 양육권 싸움으로 힘든 시간을 이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이혼이 6월 1일에 마무리됐는데 이 6월 1일 한 달 전부터 사실 그녀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이웃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리사 콥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데니얼이 그때쯤부터 좀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갑자기 리사네 집에 불쑥 나타나더니 너한테는 악마가 보이지 않아. 넌 괜찮아. 이런 이상한 메시지를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건요. 그 리사 외에는 직장에서는 너무 평소처럼 지적이고 자상한 아이들을 잘 다루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긍정적인 평가 외에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 이상하죠. 결국 데니얼은 아동학대, 폭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6개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6개월. 아니, 믿었던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긴 했지만 결국 그녀는 2014년에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풀려났고요.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선생님.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은 데니얼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평온한 마을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985년 쿠바에서 온 이민자 남편 프랭크 퍼스터와 또 온두라스에서 온 이민자 아내 일라나 플로스는 이제 행복한 부부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을 정성으로 보살핀다는 신임을 굳게 받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에 다니던 3살 꼬마가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입을 열면서 실상이 드러나게 돼요.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남편 프랭크는 아이들을 이상한 의식에 끌어들였습니다. 이걸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였기 때문에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청자에게도 좋은 영향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대부분 생략할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괴상한 마스크를 쓰고 뱀과 송곳을 이용해서 악마 숭배 의식을 치룬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요. 심지어 애들 두고 새를 죽이는 걸 보여주면서 만약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말했다가는 너네도 험한 꼴을 당할 거라면서 협박도 서슴지 않았죠. 더 끔찍한 사실은요. 이들 부부한테 6살짜리 양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 또한
신체적인 성적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은 큰 여론의 관심을 받았고 사람들은 다들 이상했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어떤 사이비 조직에 얘가 속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조직에 대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프랭크가 과거 1980년대부터 뉴욕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아동학대와 살인 미수를 저질렀는데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찾아내게 됐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동네로 와서는 버젓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후에 사건의 범행의 진위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해 아동들이 너무 어려요. 그래서 자신이 겪은 어떤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신체적인 학대의 흔적은 부부의 양아들이었던 노엘에게서만 발견됐던 거죠. 그렇게 경찰이 고심하던 끝에 결국 아내인 일리나를 단독으로 신문하게 되면서 너와 남편의 범행 사실을 자백해라 라고 설득합니다. 처음에는 극구 부인했죠. 그런데 경찰이 그녀에게 심리치료사도 붙여줬고 또 전문 변호사까지 적극적으로 그녀를 설득하면서 결국 자백을 받아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녀 또한 공범인과 동시에 남편의 피해자였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남편 프랭크는요, 일라나의 몸 안에다가 십자가를 삽입하기도 했고요. 총기로 그녀를 위협하면서 계속 뭔가 악마 숭배 의식을 행하면서 뱀을 몸에 올려놓은 적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아내를 묶어놓기도 했죠. 이게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보기엔 그 프랭크가 믿고 있는 무언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건지 바치려고 했던 건지 이 의식에 대한 강한 믿음이 이 모든 걸 만든 겁니다. 결국 프랭크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는 2134년까지 가석방이 허락되지 않는 165년형을 받습니다. 그 앞서 있었던 사건에 비해서 상당한 기간이죠. 복역 기간이죠. 또한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범행에 일부 동참한 아내 일라이는 3년형을 받게 되고요. 복역이 끝난 후엔 본국인 온두라스로 추방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박탈됐고 양아들이었던 노엘은 다시 친모에게 돌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어요. 아주 시간이 지난 후에요. 일라나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 미디어와의 인터뷰 중에 내가 그때 한 고백은 거짓이었다. 독방에 오랫동안 갇혀있고 시도 때도 없이 변호사들과 조사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들이 세뇌시키면서 연습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엔 모든 게 무서웠고 그저 빨리 끝내기를 바랬기에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양아들 노엘 또한 자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증언을 거부하면서 사건의 진위는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1980년과 1990년대 사이에 미국을 휩쓸고 있었던 악마 숭배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미디어의 관심을 받게 됐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자상한 선생님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악마 숭배에 빠져버렸는지, 또 50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을 돌보던 이민자 부부가 왜 갑자기 악마 숭배 의식을 강요했는지 그 원인은 미궁 속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